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끝나신 수험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수능이 다 끝났죠. 먼저 축하한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도 6년이고 중고등학교도 6년이죠. 12년 동안 학교 다니시느라 그리고 수많은 시험 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수능 끝나고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완전 이제 놀자 이래서 노래방이랑 게임하러 다니는 학생들이 한 부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다시 공부를 하려는 부류인 것 같아요. 또 다시 쉬지 않고 공부를 하려는 부류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쉬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이든 지금 수능 끝났으니까 쉴 수 있는 사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뭐 학점 관리다 인맥 관리다 해서 바쁠 거고, 그리고 회사 들어가면 더 못 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금 이 시간을 100%, 1000%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래는 이 영상을 수능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능 끝나면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수능 끝나면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이걸 업로드 할까? 이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시간에 딱 올라오면 사실 쉬지도 못하고 바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영상을 올리면 그동안 좀 쉴 분은 쉬시고, 아니면 뭐 학원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은 또 많이 헤매시겠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있다가 찍어서 올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쯤 어느 정도 좀 놀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총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다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진학률이 한 70% 정도, 대학 진학률이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70%를 제외한 30%는 아마 바로 취직을 하겠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이런 걸 제외하고 회사에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영어를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토익이나 토플 이런 공인 영어 시험은 볼 필요가 아예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은 뭐 여행 영어나 아니면 영어 회화 정도 공부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영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들어가서 한 5, 6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학위부터 시작해서 영어 실력까지 전부 다 발목을 잡는 걸 제가 학생분들 만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한 25, 6 이쯤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는 늦다기보단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게 영어가 주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인맥 관리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 공부까지 다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에서 지금쯤부터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항상 영어 공부는 두 가지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원서고 하나는 미드예요. 지금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이나 미드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미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전반적으로 책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읽는지까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놨고, 그리고 특훈은 이제 제가 미드나 영어로 영어 공부하는 걸 특훈이라고 불러요. 특훈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특훈을 하시면서 의문사항, 그런 것도 제가 블로그나 이메일,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과 관련된 영상도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2개를 올려놨어요. 지금 제가 여기 옆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원서 보는 거랑 밑에 특훈이랑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영상들을 보고 원서를 고르고 미드를 골라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학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안 해봤기도 하고 열심히 안 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의미로 학원을 등록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본 분 중에는 보통 이제 가면 뭐 한 달, 세 달 이렇게 패키지로 등록을 하는데 정말 2, 3주 정도 가면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 가고 안 가시는 분들도 봤는데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학원을 등록을 해서 막상 출석을 해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업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30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30명 앉아 있는데 나 혼자 뭔가 모르면 질문하기 바보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학원을 뭐 하루 이틀, 뭐 길게는 2, 3주까지 가시다가 그만두고 다른 뭐 시원스쿨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뭐 야나두나 뭐 TV에 광고하는 여러 가지 기초, 뭐 왕기초 영어를 해준다, 왕초보드도 들을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해보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지금 제가 영어를 가르친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시작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시원스쿨이 생긴 지가 거의 가장 오래됐죠. 시원스쿨부터 야나두나 스터디서치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제가 마무리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걸 시작해서. 대부분 이제 한 번 사면 6개월 패키지 이렇게 해서 사는데 6개월 패키지 사면 싸니까 그렇게 사서 뭐 6개월을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서 6일을 못 해요. 그냥 갖다 버리고 다시 또 이제 뭐 처음에 시원스쿨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 야나두로 갔다가 그 다음 스터디 서치로 갔다가 뭐 이렇게 단계별로 다 해보시는데 사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랑 맞는지 알아야 되니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제가 끝을 본 분을 못 봐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혼자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공부하려고 하면 우리는 학원이 다 마련이 돼 있고요. 좋죠. 학원 있고 인강도 있어요. 문제집도 엄청 자세하게 나오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해보는 건 어릴 때 이제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해보는 건 괜찮은데 커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도 사실 우리가 수업을 안 들어서 영어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우리가 거의 10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왜 지금 다시 초보인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어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가서 안 듣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영어 수업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일주일에 뭐 3번, 5번 이렇게 수업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사실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원서 읽기도 하루에 뭐 2-3시간씩 하려면 선생님이랑 매일매일 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미드를 보는 거. 미드도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재미있는 걸 봐야 되는데 뭐 선생님이 프렌즈를 가르친다고 해서 나는 프렌즈가 재미없는데 그걸 봐야 되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원서도 고르고 미드도 골라서 공부하는 방법은 다 여기 옆에 올려놨으니까 이 방법들을 보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들어가신 분들도 학생으로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도 뭐 대학을 야간 학위로 따시거나 아니면 방송통신대학교 이런 곳에 따셔서 캐나다나 뉴질랜드 이런 데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25, 7 이쯤에 저한테 이제 토플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을 하셔서 보통 1, 2년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가시는데 1, 2년 후에는 토플 수업이 아니라 원서 수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원서를 읽고 싶은데 혼자 읽기 너무 힘든데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같이 수업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거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원서 책을 읽는 게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미드나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은 대학교에 안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시화되는 점수가 없잖아요. 토플 80점이라든지 아니면 토익 800점 뭐 이렇게 가시화되는 점수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하기에 동기부여가 조금 안 되는 점은 있어요. 그게 최대 단점이죠. 장점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당장 시험을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원서, 여기 뒤에 원서 많이 보이시죠? 이런 원서 그냥 마음대로 골라서 그냥 볼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 좋으면 프리즌 브레이크 보고 그레이스 아나토미 좋으면 그레이스 아나토미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자유도가 높은 반면 내가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블로그 한번 들러보세요. 지금 제가 매년 홀수 달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서 읽기 챌린지가 지금 11월에 진행하고 있는 게 The Giver, 기억 전달자라는 책으로 지금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읽기에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선정한 책이 다른 책 골라서 읽으셔도 돼요.
매월 한 권씩 혹은 얇은 책이면 2권씩 저는 200페이지 기준으로 매달 챌린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얇은 책이라면 2-3권씩 읽을 수 있겠죠. 스스로 일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스터디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채찍질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바로 직장 가시는 분들은 자유도가 높지만 자유도가 높은 만큼 그냥 탱탱 놀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옆에 이제 나오는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 다 해놨어요. 뭐 어떤 책을 구매해야 되냐 이런 건 사실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언어 공부할 때 책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는 사실 책인데 그건 이제 영어 공부책은 아니고 소설이나 비문학 쪽으로 보는 거죠. 영어 공부책, 뭐 문법책을 다시 봐야 하나요? 국어책을 봐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한 권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원서랑 미드 이렇게 2개면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 내가 다른 직장으로 가고 싶거나 승진하고 싶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가고 싶거나 이랬을 때 영어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서를 뭔가 고르려고 해도 너무 기초가 안 돼 있고 나는 아주 간단한 단어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기초 영문법부터 하고 오셔야 돼요. 시중에 파는 책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바로 원서 읽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 있죠.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신 분들, 뭐 거의 인사말이나 아주 간단한 단어만 영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 영문법 책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페이지는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의 그림책이에요. 지금 옆에 쫙 사진을 띄워볼게요. 거의 그림책이라서 혼자서 읽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원서를 내가 못 고르겠다, 나는 뭔가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여기 지금 나오는 책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이패드나 그냥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켜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글자가 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핸드폰보다는 아이패드, 노트북 이 정도가 편하실 것 같아요.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는데 잉크가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프린트하는 분들을 배려하지 않은 페이지도 많거든요. 그냥 PDF 파일 그대로 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뭔가 쓰고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잉크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거의 색깔을 안 넣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프린트해서 보시고 설명 부분은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기초 영문법도 책이랑 더불어서 영상으로 되어 있는 강의도 있긴 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초반에 기초 영문법 강의를 찍어서 올렸는데 보통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발음이나 아니면 혼자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 그런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놨는데 이 영상은 반드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책을 다운로드 받아서 혼자 책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책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뭔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면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면 기초 영문법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초 영문법, 원서나 미드, 그리고 자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70% 고등학생 대학에 진학하죠. 대학에 진학하는 건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직장 가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조금 더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원서랑 미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빡세게 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죠. 수능이 끝나고 제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남기는 고3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제 블로그를 보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쯤 되고 수능이 끝났으니까 영어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익을 시작해야 하는지, 토플을 시작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과감하게 얘기해서 준비하지 마세요. 시험 준비하지 마시고요.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영어를 잘하면 시험은 뭘 치든 잘 쳐요. 원래 영어 실력이 있다면 토플을 쳐도 잘 치고 오픽을 쳐도 잘 치고 토익을 쳐도 잘 치고 탭스를 쳐도 잘 쳐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시험을 각각 준비하다가 정작 영어 실력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영어 실력은 아까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얘기를 했죠. 원서부터 시작해서 뭐 미드로 영어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시험 준비할 필요가 없냐면요, 보통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남학생들이 카투사에 가는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3, 4학년 이상이 되어야 토익이랑 토플 점수가 필요해요. 특히나 토플 점수는 교환학생이나 해외 인턴을 갈 때 필요하고, 그리고 토익은 뭐 국내에서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국내에 취직을 할 때 필요하겠죠. 2년 이상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한다고 치면 지금부터 학원을 등록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외고를 나왔고 나는 이미 영어를 좀 할 줄 알아. 나는 수능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왔어. 이런 분들은 지금 해도 괜찮아요. 사실 수능 다음에 난이도가 토익, 토플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도 상관없어요.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영어를 못해. 수능 영어도 쩔쩔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토익, 토플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기초 원서를 보고 미드를 보면서 기본적인 실력을 먼저 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그래도 나는 점수가 급하기 때문에 바로 토익 공부를 할 거고 토플 공부를 할 거다. 이런 분들은 한 3학년, 4학년 때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한테 들어온 신입생들이 토플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의를 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원서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커리큘럼 자체를. 근데 토플을 결국 우겨서 2년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도 100점이 안 나와요. 시중에 나온 문제집 다 풀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영어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서를 읽고 평소에 미드를 즐기고 잡지를 보고 영문 잡지를 보고 이랬던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토플 가이드북, ETS에서 나온 가이드북 있죠? 이 책. 이거랑 액추얼 테스트 한 2권 정도 풀고 가면 원하는 점수가 그냥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험에 매달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말 후회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됐는데 지금 토익 점수도 안 나와 있고 근데 그때쯤 돼서 미드랑 원서로 공부하라는 게 그때 귀에 들어와서 엉망이 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또 귀가 팔랑거려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정말 조져요. 엉망진창 되거든요. 시험 점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시험 점수 내려고 학원비 엄청 썼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제 미드랑 원서로 공부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요. 그때 되면 이력서 회사 맞춰서 다 써야 되죠. 실제로 면접도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영어가 전부인가요? 아니죠. 학점 관리도 해야 돼요. 공모전도 나가야 되죠. 인턴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영어를 잡을 순 없어요. 그때 돼서는. 만약에 그때 다시 영어를 잡으려면 1, 2년 버린다고 생각하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입생은 정말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아주 안전하게 2년이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대로 골라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원서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물론 이 영상에 가면 원서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시험도 나중에 봐야 되고 대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실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이과 관계없이 공학부터 시작해서 경영, 영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로 수업하고 그리고 원서를 기본서로 두는 수업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지금 기초 원서를 시작한다면 빨리빨리 고급 원서를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빠르게 많은 원서를 읽어야겠죠. 그런데 이 원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두지 않았어요.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당시에 학생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냐면 원서를 한 권 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라면 일주일 안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하루에 2-3시간 이상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에.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요.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문장에 단어를 모르면 단어를 찾고 싶죠. 찾고 싶으면 찾아도 괜찮아요.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어도 괜찮은데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단어를 몰랐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한 500개의 단어를 몰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500개의 단어에 매달리면 안 돼요. 이 책을 읽고 그 단어는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노트 있죠?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노트에 정리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퀴즈렛에 정리를 해도 괜찮고 또 요즘에는 엑셀 파일, 워드, 메모장, 에버노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에 정리를 해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책으로. 예를 들어 내가 읽을 다음 책이 이거다. 이러면 이 책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이거 읽고 재밌게 읽었다 이러고 단어 정리했다? 그럼 이걸로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이 단어에 매달려 계시면 다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이 확보가 안 되죠. 이거 단어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원서를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이걸 공부하고 내가 이거 읽는데 한 달 걸렸는데 단어 정리해서 단어 외우려니까 2달이 걸린다. 진짜 재미없고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원서로 영어 공부하는 걸 포기하게 되면 일단 영어 공부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왜 안 외워도 되냐면요. 여기에 나왔던 단어 있죠? 여기에도 나와요. 같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몰랐던 단어는 여기서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몇 번을 사전을 찾게 돼요. 원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내가 원서를 여러 번 읽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책,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첫 권에서 몰랐던 단어가 세 번째, 네 번째 책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 정리한 것 같은데? 이러면 그때 그 단어가 머리에 쏙 들어와요.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사전을 몇 번 찾은 건데. 그러니까 애써서 내가 지루하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단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읽고 바로 다음으로 이걸 넘어가고, 만약에 내가 단어를 안 외우고 가는 게 좀 찝찝하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원서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재미있게 독서 활동을 하는 건데, 사실 단어 외우려고 책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흡수하고 뭔가 배우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단어를 하나씩 해부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도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책을 왜 읽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읽은 책에서 내가 어떤 걸 건질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보고 원서를 골라서 보시면서 이제 단어 정리는 하되 단어 암기에 목숨 걸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단어 정리를 하라는 건 나중에 토익 토플 공부할 때 되면 단어를 많이 암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단어 공부를 조금 해놓으면 나중에 단어 암기할 때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정리하고 그걸 암기하고 문장을 자주 보고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단어 정리를 하는 거죠. 단어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찝찝하기도 해요. 내가 이걸 읽었는데 여기서 배우는 점이, 단어도 내가 몇 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러면 좀 찝찝하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단어를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다음 책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는 이제 이 3개의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내 영어 실력보다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미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특훈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그런 미드를 골라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공부법은 좋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스스로의 공부법을 만들어서 미드랑 원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특히 미드나 영어로 공부하는 방법은 서점에 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책 안에 나온 내용 자체는 되게 비슷비슷한 거 많아요. 제가 말한 것도 비슷한 내용이 많고, 이제 영어로 공부한다, 뭐 미드로 공부한다 이러면 뭐 스크립트를 뽑아서 어떻게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내용을 찾아서 취사 선택해서 조합해서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꾸준히 재미있게 오랫동안 2년, 3년 혹은 10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항상 공부법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하든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하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질문이 추가적으로 좀 달리는 게, 일주일에 미드를 몇 개 봐야 되는지 혹은 원서는 몇 권을 봐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제가 뭐 몇 쪽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개개인의 실력이 전부 다르니까 제가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매일매일 2년 정도 투자하셔야 돼요. 원서 읽고 미드 보는 거. 물론 이제 미드를 그냥 보는 거 있죠. 내가 스크립트를 뽑아서 거기 대사를 따라하거나 막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미드를 틀어놓고 헤헤 웃고 있는 그거는 2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부는 아니니까. 그거 이외에 내가 원서를 읽는 시간, 단어를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미드를 보면서 스크립트로 내가 쉐도잉을 하는 시간, 이런 건 다 공부 시간에 포함이 되는데, 그건 매일매일 2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뭐 내가 하루에 막 10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더 빠르게 실력이 오르겠죠. 그런데 2시간씩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디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하면 실력이 오르겠죠. 시간 투자나 노력 투자를 많이 할수록 빨리 내가 원하는 실력 혹은 높은 실력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당장 시험 공부를 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시험을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기초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괜히 마음이 급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지금 학원을 끊어서 가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어떤 공부 방법이 더 좋은지 자기에게 맞는지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학원 끊어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뭐 그걸 막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제 지금 학원 끊어서 내가 3개월 패키지를 끊으면 이렇게 꾸준히 다닐 수 있는지 혹은 이 반이 나와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만약에 학원을 조금 다녀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빠르게 공부 방법을 전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2학년까지 2년 정도가 영어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허송세월 하면서 보내거나 아니면 영어 학원에 돈만 주고 나는 가지 않은 채로 이상한 방식으로 보내면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2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는다고 치면 1년에 12권이에요. 2년이면 24권이죠. 24권의 원서를 읽으면 원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익 토플을 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실력으로 올라가요. 물론 내가 읽는 책이 되게 막 쉬운 책인 거 있죠. 막 그림만 있거나 이런 책은 말고 이런 식으로 글씨만 있는 걸 24권 읽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빠르게 실력이 올라가겠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토익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도 예전에 토익 반이 있고 막 토익 신청을 받고 막 이랬었는데 그걸 등록해서 성공한 학생들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일단 저는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등록하는 거 보면 일단 잘 안 가요. 반에 잘 안 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문제를 풀긴 하는데 그냥 그때뿐이에요. 내가 1시간 수업에 참여했으니까 난 1시간 공부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제 스스로 공부를 안 하다가 엉망이 되는데 그건 사실 수업의 문제라기보다 스스로 공부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문제집이 뭐가 재미가 있어요. 토익 문제집 보고 토플 문제집 보고 그걸 푸는 게 정말 지루하고 괴로운 거가 맞아요. 근데 마치 그걸 제대로 못하면 조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 문제집이 남들 다 푸는데 나는 왜 이걸 꾸준히 못 풀지? 나는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제집은 재미가 없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서를 읽고 미드로 공부를 하다가 정말 점수가 필요해서 문제집을 한두 권 보고 가는 거랑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2년 후까지 계속 문제집만 풀다 가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아예. 이제 안에서 보는 컨텐츠나 영어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거 이외에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노잼이잖아요.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2년 동안 똑같은 패턴의 책을 계속 풀겠어요. 이제 그렇게 풀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풀 수 있는 분이 대단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지금 계속 얘기하죠. 원서랑 미드랑 조합해서 영어의 자유를 얻자 이건데 이걸 진짜 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방법으로 처음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미드랑 원서로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 없거든요. 각자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왜 원서로 해야 하지? 왜 미드로 해야 되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시니까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영상 참고하셔서 공부를 시작해보시면 좋겠죠. 오늘은 잔소리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 영상을 보고도 아직 뭔가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질문이 공통적이거나 많으면 다시 영상을 찍어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조금 더 놀고요. 공부할 수 있도록 다잡아보세요.